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괜찮았었죠.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오르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시죠? 예, 글로벌 증시 한 주간 대부분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유럽 증시가 경기 회복, 거기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셀린 메이가 무색한 상승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미증시 금리에 대한 논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에 유리한 측면을 보이지만은 연준 위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의견을 내면서 약간 애매한 반응을 좀 나타내고 있죠, 시장이. 하지만 AI 모멘텀의 어떤 빅테크주, 또 시장 소외받았던 주변주들이 모두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한 주간 상승 마감을 했다. 그다지 조금씩 올라서 티는 안 나지만은 다우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올라온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자, 별다른 일정이 없었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실망감이 나왔던 몇몇 종목들이 안 좋았죠. 디즈니라든지 테슬라, 인텔 정도가 안 좋았을 뿐이지 나머지 섹터는 나름 괜찮았다. 특히나 이제 실적 시장은 마지막 막바지 국면을 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특징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같은 지수의 영향 크게 미치는 어떤 종목들 잘 버티고 있고, 또 밸류업 관련주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대형주 강세가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게 본 반면에 반도체 중용주라든지 2차전지 약세 때문에 코스닥은 다소 부진됐다. 그리고 시장 성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장 중심주보다는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화장품 미용주가 최근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리콘투 글래스즈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한동안 잊혀졌던 게임주들, 넷마블, NC소프트, 퍼르비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 호전과 함께 콘솔 게임 기대감 등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거기다 전력 설비, 콘텐츠 관련 기업들, 로봇 관련 기업들 같은 어떤 테마 섹터로 강세를 보이는데, 결국 반도체 밸류 중심 섹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시장은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한 줄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4월 CPI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자, CPI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많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이번 연설에 동참합니다. 자, 살펴봐야 될 일정들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일정은 아무래도 금리 이벤트에 많이 몰려 있겠고, 다음 주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4월 CPI 지표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닐 카시카리, 미셸 보만 같은 인사들은 금리 인상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로 시장 금리 이슈에 민감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4월 CPI 지금 헤드라인 기준으로 3.4%좀 보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연준 인사들 발언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거기다 또 섹터로 본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행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국 증시의 변수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금리라든지 전쟁, 실적, 그다음에 밸류, 외국인 수급이라는 5대 변수를 통해 봤을 때 중립 이상이 시행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건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실적 변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최대 관건이지만은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은 금리에 달렸다. 미증시가 지금 고점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PI 결과 같은 경우가 언제든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예민한 어떤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국내 증시의 또 다른 변수인 밸류업과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중립 이상은 되겠죠. 밸류업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의지는 주말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역시 밸류업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밸류업에 대한 어떤 관심은 외국인의 20조 원이라는 놀라운 매수세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와 밸류업 종목들 우리 시장 중심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면은 ADR 지표가 100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그동안 소외받았던 국가라든지 종목들이 순환매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도 손해봐야 했던 다른 섹터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틈새 섹터로서 강했던 방산이나 라면 업체들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죽었었던 화장품, 게임, 조선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 종목 섹터들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게 중요하겠죠.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뭐 주력 섹터 중요하겠지만은 자동차 방산, 2차전지, 게임 엔터, 화장품 이런 고생했던 어떤 종목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ADR 지표가 10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구석구석에 관심을 가지자. 그게 이번 주에 시장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식 와은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